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두 가지 악재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거 공유하고요. 의미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USCG, 미국 해안경비대 아닙니까? 여기서 23년 2월 7일자 해상안전경고, 머린 세이프티 얼러트를 발동을 했는데 이게 숫자가 01-23 이렇게 된 걸로 봐서 23년도에 제1호 경고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내용은 소금물에 손상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선박에 싣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NHTSA라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죠. 여기서 발표했는데 배터리 또는 배터리 구성 부품에 남아있는 소금 찌꺼기는 배터리의 내부 전기 회로를 합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발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 화재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금이 녹으면 이온화되니까, 즉 나트륨 플러스 이온과 염소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이 말은 전기 통하게 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은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한번 보면 의미가 있는데 residual salt can form conductive bridges that can lead to short circuit and self-heating of the battery, resulting in fi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residual salt can form, can을 사용했습니다. could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can 사용한 걸로 보면은 저건 그냥 팩트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금물에 손상된 배터리가 저절로 발화, 화재가 발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거는 적어도 한 수일에서 많으면 한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22년 9월에 플로리다 지역의 허리케인 이안이 강타한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바닷물에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 후 수주일이 지나서 플로리다의 그 카운티인데 카운티 두 개, 콜라이어 카운티하고 리 카운티에서 적어도 12대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록 상황을 확인해 보니 플로리다의 그 리 카운티에 바닷물에 침수된 전기차가 적어도 7,000대 이상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7,000대 중에서 12대가 자연 발화되었다면 별거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 발화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한 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12대나 자연 발화해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니까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경비대가 아주 강력하게 저런 권고사항을 발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선주, 항구, 선사, 그 다음에 규제기관 등에 다 이제 보냈다는 것이고요. 사진처럼 지금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1번, 일반 절차에 관한 것인데 1번은 배에 차량을 실을 때는 위험물질 취급 규정과 국제해사기관의 위험물 취급 규정 요거 꼼꼼하게 적용해라.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거 안 하는 데 없겠죠. 이건 전부 다 법적 의무 사항이니까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위험물 취급 규정이라는 것은 미국 어떤 법 규정으로 보이죠. 이거는 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 그러니까 조항 이름이 49 CFR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것이니까 상론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위험물, Dangerous Goods Code, 위험물 취급 규정 아닙니까? IMDG죠. IMDG.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규정을 잘 지켜라. 이건 일반 절차입니다. 여기서 모든 리튬 배터리는 위험 물질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제하는 기관이 바로 미국 교통부 산하에 있는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국이 담당합니다. 그걸 PHMSA라고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주들은 리튬 배터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일반 절차에 관한 거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인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번 절차. 위 일반 절차에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손상된 배터리를 배에 실으려면은 사전에 USCG 미국 해안경비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요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상업용 운송 장치에서 사용되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폐기 처분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 뭘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그 PHMSA에서 발동한 Safety Advisory Notice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요걸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 준수사항을 지키는 과정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대용량이고 그래서 위 PHMSA의 Safety Advisory Notice가 추가하는 그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네, 부족하다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의 위험물 처리 규정의 특별규정 376번 376 이 숫자를 영어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IMDG의 Special Provisions 376 이건데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그러니까 권위 있는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PHMSA 또는 US Coast Guard라는 겁니다. 즉 요약하면은 손상된 전기차 배터리를 배에 실을 때는 USCG가 발급한 가령 선적 허가서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 요 말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손상된 배터리 취급할 때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할 거는 그 뭐 선적할 때뿐만 아니라 그거 보관하는 설비나 가령 큰 창고 같은 데 보관해 뒀는데 여러 그 다른 보관 물품과 같이 보관해 뒀는데 그 바닷물에 손상된 배터리가 한 4주 후에 자연 발화, 폭발, 화재 나버리면 그 홀랑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설비나 가령 컨테이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컨테이너. 이런 데도 다 이런 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그러니까 USCG의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중요한 거 이것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게 될 거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전기차 모조리 선적 거부한다는 건데 노르웨이 카페리 선사가 기존의 엔진차는 고객과 승객을 모두 실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카페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노르웨이, 뭐 핀란드, 스웨덴 저런 데는 워낙 이런 카페리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차 몰고 가다가 배 타고 가서 이동하고 또 차로 이동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카페리. 그래서 기존의 엔진차는 고객과 승객 다 싣는다 이거죠. 현재와 똑같이. 그런데 그 외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 차량은 소금물 침수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 일단 전면 선적 거부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22년 2월 대략 한 1년 전이죠. 그러니까 펠리시티 에이스라는 그 화물선이 차량 한 4,000대 싣고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침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타고 침몰해 버렸으니까 공식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진 건 없고요. 예? 하여튼 불이 붙었는데 그 화물 중에 전기차가 한 수백 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기차가 불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운 후에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타더라는 겁니다. 아주 맹렬하게.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징그럽잖아요, 저. 와. 그래서 그 어떤 그 선체를 보존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홀랑 타버려갖고. 그래서 침몰했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전기차 화재 너무 무섭다. 아예 안 실어주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카페리.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세크라멘토 소방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테슬라 모델 3 저 불을 끌라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보다 보통 승용차 같은 그런 경우보다 물이 한 20배 더 필요하다. 보통 어떤 보통의 소방관이나 보통의 설비로는 불 끌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불 붙으면은 그냥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둬뿌라. 그렇게 권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현재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리튬 전해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이 문제는 이 리튬 이 전해질이 이것이 끝내주는 가연성 물질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유독 물질이고요. 그래서 전해질에 불이 붙으면 화학작용이 가세해서 열 폭주 현상, 썸을 런어웨이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렇게 불 끄기 힘들다. 완전 폭발적으로 그냥 막 미친 듯이 불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뉴스 보면은 이제 이게 심각하니까 심각하니까 LG화학 같은 이런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잠재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이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특수한 그 배터리 덮어 씌우는 용기를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가끔 발표를 하는데 그거 다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 해결하려면은 가령 그러니까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 가령 뭐 고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사용 증가는 결국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 증가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서 전기차를 즉 저렇게 위험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화물로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물은 그 화물선으로 배달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99%좀 되겠죠? 예.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그 시간이 급하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항공 화물로 안 하죠. 예. 대부분 이제 화물선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 화물선에는 배터리만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화물이 다 섞여 있는데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전기차 배터리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형 선박 자체 모조리 태우고 침몰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완전 대지향이죠. 그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 또 뭐 전문기관 등장해서 위험 관리, 그러니까 전기차를 배에 싣고 이렇게 배달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화재 위험, 그 위험 관리 요령 이런 거 이제 요즘 많이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뉴스가 그런 게 뉴스 제목에 많이 뜨는데 저는 그거 뭐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눈이 아파서. 그 중에 제목만 보면은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arly detection is ke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일단은 이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아주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배에 안 실으면 됩니다. 예? 사용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거. 현재의 전기차는요. 주행 중에도 가솔린차 비슷한 규모로 CO2 뿜어냅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제가 만든 사진. 차이 없습니다. CO2 뿜어내는 게 연구하니 전기를 만들 때 이미 CO2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체가 CO2 발생하는 그런 물건이라고요. 저게 전기가 그린 전기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빈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 너무나 적은 열등제입니다. 배터리는 열등제입니다. 배터리 만들 때 환경 파괴하는 것은 변론이고요. 전기차 만들 때 배출하는 CO2가 엔진차 만들 때 배출하는 CO2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전기차가 엔진차보다도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현재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저거 왜 장려를 합니까? 저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배터리 쓰레기 재활용도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CO2 배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보다도 지금 더 해로울 것으로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전자파 문제입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터리 전기차는
저거 사용한다는 건 멍청한 짓 아니냐, 미친 짓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에서 봤던 저런 두 가지, 그 미국 그 해안 경비대의 저런 조치, 그 다음에 노르웨이 선사의 저런 조치, 저거는 저런 어떤 조치를 내린 것은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움직임입니다. 저거는 거의 법칙 비슷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시장의 판단이라고요. 따라서 전기차는 열등제라는 인식이 앞으로 점점 더 퍼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공유해서 많이 좀 퍼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수요 급격히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시작했죠. 일종의 가격 인하 경쟁 시작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팔아치워야 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지난 하반기니까 그 당시 테슬라 주가 한 300불 넘었을 때 그때부터 테슬라 팔아치워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시작했지만 앞으로 언젠가가 되면은 그냥 줘도 싫어, no thank you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식 팔아치우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세상 신나게 사는 비결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